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흉흉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거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혹은 아니다. 이거는 상승 중에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주식과 코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 소식들 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게 몸집 불리다가 지금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만 이랬던 건 아니고요. 9년, 10년 전으로 가보더라도 뭐 돈 떼먹힌 것 같다. 돈을 안 준다. 1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사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감을 못했을 뿐이죠. 그때도 뭐 쿠팡이다, 티몬, 위메프, 11번가 수많은 기업들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패자, 낙오자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돈이 돌지 않으니까요. 상품권 깡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5% 할인해서 상품권을 팔면요. 이들은 한 10%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약 1.8조 원 정도 뭐 수여를 하고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지급 불능 상태. 지금 뭐 이 팀원 위메프 본사 가면 뭐 돈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미국 주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한 3일에 2일꼴로 3일에 2일꼴로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하락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7월 25일 새벽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2년 내 하루 폭락 기준으로 하락 기준으로 3.64%가 떨어지면서 최고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이날에만 12% 떨어지면서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죠. 빅테크 기업들은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AI 투자가 위험 구간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경고음이 지금 나고 있다고도 하고요. 한국의 경우는 지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2년 넘게 듣고 있는 것 같죠. 강원랜드 사태를 필두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6개월 내에 끝내라, 정리해라고 금감원에 이제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처럼 쉽게 어디서 돈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부실한 것들이 청소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결국 한번 요약을 하자면 지금 터질 게 아직도 안 터지고 있다. 끌고 왔기 때문에 야, 이거 언젠가 한번 터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다는 거고요. 이게 그럼에도 잘 뭐 대처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해서 이제 감기 정도로 약한 침체 수준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건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 주식 뭐 금융기관이 터지든 뭐 대기업이 터지든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폭락 사태가 올 거고 다 같이 터지면 결국 비트코인이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같이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주식 관련 얘기, 경기 침체 얘기를 좀 많이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나는 코인 투자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량과 배짱이 있다면 저는 흔들릴 겨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주식이 하락한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작년, 재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랐었다. 이것도 답일 수 있는데요. 최근 기준으로만 본다면 트럼프가 지금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연일 뭐 AI,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뭐 지원금 뺏어내겠다. 뭐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공화당 출신인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못 살게 구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다. 이게 최근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현재 주식이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제 기준은 현재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상승하면 좋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되기 전에는
엉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주식이 떨어지고 막 하락을 하고 못 살겠다. 그런데 본인이 집권을 하면서 뭐 세금 깎아주고 금리 인하시키고 하면서 영웅이 되고 싶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뭐 폭격을 당하고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언젠가 이분이 당선된 이후로는 조금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파월 패드 의장의 임기를 언급하면서 당신 오래 하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집권하면 그때 금리 인하하고 지금은 금리 인하하지 마라. 당신들 좋은 꼴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임기 중에 주식 올랐으면 좋겠소. 이분은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5조 원에서 많을 땐 10조 원까지 재산이 불어났는데요. 대부분의 재산이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 유가증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미국의 주식이 올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미국의 미래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본인한테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집권이 되면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분의 하나 모토를 굳이 딱 한마디로 하자면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 나는 이제 미국을 포함합니다. 미국만 잘 살면 되니까 다른 데 신경 안 써. 국방비 내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 모토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나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주식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합류를 하면서 나만 잘 되면 돼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이것도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니까 요걸 일단 좀 마음에 두고 조금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데이터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나카모토 사토시가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대선이 있도록 4년마다 우연찮게 계속 겹쳐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럼 과거 대선 때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움직임이 어떻게 갔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6년 11월 8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시기죠. 요게 이제 대선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이 노랑선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고요. 파랑이가 나스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일단 뭐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반감기와 대선, 현재 우리가 있는 구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가 11월 8일 미국 대선이 있을 때고요. 여기 이제 초록색은 7월 9일에 16년도에는 반감기가 조금 뒤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반감기, 요때 대선, 이 사이에 우리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노랑이부터 보면 반감기 들어오자마자 사실 전부터 좀 훅 떨어졌었죠. 전후로 재미가 없고 그 뒤로 더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 뭐 조금씩 회복을 해서 반감기가 막 아니, 그 대선이 오면 대선 때는 오히려 살짝 올라왔었죠. 거의 다 회복을 하더라. 근데 미국 주식은 이 안에서도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하다가 대선이 가까우면서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끝에 와서는 조금 갈리더라. 그쵸? 비트코인은 대선 근처에 크게 오르고, 이제 주식은 조금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랐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반감기에서 대선 사이에 16년도 기준으로는 둘 다 재미없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고 쏘더라.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뒤로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갔었다. 이걸 좀 머리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2020년 11월 3일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당시에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랑이가 비트코인, 파랑이가 나스닥이고요. 두 선을 그어 봐야겠죠. 여기 11월 3일이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날이고 5월 11일이 이제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조금 과거랑 차이가 있다면 천재지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0년 3월 달에 코로나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전 세계적인 뭐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심지어 뭐 채권, 금까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가 요때인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이 사이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 이 노랑이 비트코인 보시면 좀 오르려다가 떨어지고 또 오르려다가 또 도루묵되고 계속 이렇게 뭐 힘 빠지게 하다가 결국 대선 막바지에 와서 이제 또 천국으로 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냥 쭉쭉쭉 잘 오르다가 이것도 역시 대선 이 근처 와가지고 한번 쭈루룩 또 오르다 쭈루룩 오히려 대선 가까이 오면 비트코인이 더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낙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좀 회복하는 국면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해보면 16년이든 20년이든 대선까지 가기가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대선 때는요 디커플링이 나타났었죠. 비트코인은 막 이게 천장 뚫고 올라가고 이제 주식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 뒤로도 이제 상승이 꾸준히 나왔던 거 이후 동반 상승했던 걸 우린 통계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대선 싫다. 다른 거 뭐 없느냐?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요. 딱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영 대표가 매일같이 트윗을 날리고 있는데 자, 뭐 온체인 데이터에 뭐 거의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죠. 이분이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7월 25일자 기준으로 트위터 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는 정점이 아니라 매집 국면이다. 아직 강세장 안 끝났다. 또 한 번 뭐 거의 단정 짓다시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영구적인 홀더들 거의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팔지 않는 분들이 이제 이 분홍색으로 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까만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제가 너무 과거는 좀 뺐고요. 저기 의미 있는 이 분홍색이 치솟을 때마다 이 영원히 비트코인 잘 안 파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샀다는 걸, 이 지갑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 19년도에도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 조정받을 때 한번 크게 튀어 오르죠. 그리고 요때는 이제 뭐 코로나 폭락이었고 또 여기 초록색 때마다 제가 이 정말 영구 보유하는 분들의 장기 보유자들의 이제 물량이 막 터질 때, 막 엄청 사들일 때를 제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초록색을. 여기 보시면 여기 정점 찍기 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죠. 이것도 오르다가 살짝 조정일 때 또 영구 홀더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이때도 한번 크게 21년 4월에 올랐다가 이제 뭐 부처님의 난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때 또 한번 크게 치솟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샀었다. 또 크게 떨어졌다가 오르기 전에 또 많이 이때 사 모았었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 부자도 힘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코로나 빔 때는 정말 이틀 만에 비트코인 50% 빠졌었잖아요. 이때는 장기 보유자들도 살 수가 없었나 봅니다. 왜냐면 이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22년 말에 FTX 사태, 뭐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제 매집을 못했던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때는 최근 들어선 많이 샀죠. 이때가 가만히 보면 비트코인 1억 찍고 조정 살짝 받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요. 최근에 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사람들이 샀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은 축적 단계에 있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자, 7월 25일에 지난 한 달이라 하면요. 6월을 얘기합니다. 6월 달은요. 그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요. 그냥 하락만 합니다.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7월 초에 독일 정부가 던지면서 뭐 거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그 하락만 하던 6월 달에 이 영구 보유자들의 주소가 35만 8천 개나 비트코인을 샀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샀다는 거죠. 특히나 이 장기 보유자들은 그 상승 중에 조정 때 많이 모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로 고래는 분명히 축적했다. 팔지 않았다는 거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지어 축적을 했다. 무슨 얘기냐? 아직 강세장 안 끝났다. 이 얘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우리 코인 투자분들, 유튜버 분들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인간 지표들도 가끔씩 확인을 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뭐 부동산 채널, 뭐 주식 채널 많이 보고 있는데 채부심이라는 최상욱 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 유튜브 있거든요. 부동산 공부하려고 들어가봤더니 코인 공부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하면서 트럼프 얼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잘못 들어왔나 채널을 했는데 맞았어요. 채부심에 이제 부동산 채널에서 코인을 공부하라고 하고 있다. 야, 이거 참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쉐브론 판결 최근에 많이 배웠었죠. 쉐브론 판결을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자기 맘대로 뭐 유권 해석을 하면서 코인 괴롭힐 수 없다. 코인에게 유리하다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즐겨보는 책을 많이 보는 분인데 탑3 안에 들 정도로 FTX 관련된 책을 또 추천을 하시던데 저도 안 본 책인데 책도 많이 보시고 앞으로도 코인 얘기 많이 할 것이다. 많은 구독, 관심 부탁드린다 하는데 뭘 알 수 있냐면요. 정말 이런 분들,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요, 코인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가격 예상도 안 되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다는 건요. 굉장히 빠른 분들 또는 부정적인 분들조차도 지금 이거 뭔가 있는데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지금은 믿음 안으로 들어갈 단계다. 여기 믿음이 이제 빌리프 요 단계인데 우리 현재는 지금 옵티미즘 이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 시대에서는 투자가 필수라고는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돈 벌고 싶은 분들에게는요, 코인 투자가 정말 최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 중심과 공부량이 없이 무작정 덤볐다가는 그 투자금은 세상에서 가장 뺏어먹기 좋은 애들이 들고 있는 솜사탕 같은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5일 찍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현재는요, 패닉도 아니고요, 항복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디프레션도 아니고, 디스빌리프도 아닙니다. 지금은 옵티미즘 단계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계인 거죠. 죽을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는 한참 지났다는 얘기인데요. 끝까지 잘 모아가면서 유포리아 단계까지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